팍팍한 우리 경제, 경제명의 박시동이 진단합니다. 경제 허준.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제목입니다. 외신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신화를 쓴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죠. 하이브와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갈등도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면서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 네, 그런데 외신들이 지금 우리 경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 이 기사를 인용한 보도가 많았어요. 예. 물론 뭐 외신 보도라고 해서 예전 우리가 좀 후진국이었을 때는 무조건 금과 억조처럼 맞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물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가려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말로 새겨 들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마 앵커님 말씀처럼 여기저기서 인용 보도가 나오는 정도로까지 내용이 좀 입에 쓴 그래서 몸에는 좋은 그런 소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실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석 기사를 그동안 여러 번 쓰긴 했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한국 경제의 기적 끝났나라는 정말 자극적이고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한국 경제만의 국가 주도형 모델이 있는데 이제 그 약효가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원인으로 이제 몇 가지를 지목하긴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와 자살률, 저출산 이런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네. 또 경제의 어떤 그 효용성을 지탱해줬었던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했고요. 뼈 아픈 대목이 이제 기술 문제 같은 것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기적을 만들었던 한국 경제의 모델이 확실하게 한 시대를 넘어갔고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받침해왔던 효용성 엔진 같은 거죠. 그런 게 뭐였냐면은 저비용 에너지 그리고 노동 인력 이런 걸 이제 두 가지를 한국 경제의 큰 장점으로 여기는 꼽았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동안 이제 에너지 비용으로 했던 것은 사실은 한전, 석유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막대한 어떤 그 적자를 감당해 오면서 가계와 산업에게 그 충격을 전이시키지 않고도 버텨왔었다. 네. 이렇게 일단은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적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좋지 않은 뉘앙스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전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보조금이다 약간 이렇게 평가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거나 공공이 에너지 비용을 일정 부분 커버하면서 가계와 산업의 부담을 낮춰주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해 왔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이미 감당하기 심하죠. 어려운 수준이고요. 뭐 가스공사는 겨울만 되면 미수금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공이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이 넘어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 단계를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저 에너지 비용이 한국 경제에 더 이상의 장점이 되기는 어렵다. 즉 한국 경제 효용성을 촉진했던 하나의 요소는 이제 버릴 때가 된 거 아닌가. 사실은 냉정한 진단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게 사실 우리의 노동의 질이거든요. 굉장히 숙련되고 훌륭한 인력들이 이 경제에 포진하고 있다는 게 우리 장점이었는데 새로운 측면을 지적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투입된 노동을 생산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한 선진국들을 보면은 37개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거의 하위권. 지금 제가 갑자기 그 몇인지가 지금 거의 하위권이라는 게 생산성을 고려해야 될 때거든요. 단순히 양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 예전에 평화시장 뭐 전태일 노동자 시절처럼 싼 값에 막 하다 이런 때가 아니거든요. 같은 값을 투입해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인력 고생산성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전환이 늦었다. 그럼 결국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오른팔 왼팔이었던 촉진 인자가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지적 생각보다 뼈아픕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한국 사회 구조를 또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경제 촉진 인자를 넘어서는 우리가
사회 전반의 어떤 배경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이 역시 이 저출생.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은 오늘은 이제 또 하나 수치가 나왔던데 보니까요. 2월 우리 출생률이 역대 처음으로 네. 뭐 2만 단위를 내려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경제 활력 자체에 큰 문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출생 문제가 사실은 노동 문제 더하기, 국민연금 문제 더하기. 그래서 굉장히 2차, 3차의 충격파를 가져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국 경제에 앞으로 성장 동력을 많이 갉아먹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여야를 할 거 없이요. 정치가 사실은 사회의 어떤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게 정치인데 그렇죠. 행정부 권력은 이제 윤석열 정부 권력은 극우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 또 이번에 총선이 끝났는데 입법 권력은 이제 거야로 해서 좌로 일단 나눠지면서 이 양측의 반목이 한국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면서 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 부분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 같다. 예. 이런 비판도 사실은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이 충분히 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목조목 우리 경제를 정말 거의 맞습니다. 해부하듯이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네.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기도 한데 그래서 더 뼈아픈 게 느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 이번 진단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많이 인용이 되고요. 또 인구에 회자되는 것 같고 새겨들 부분이 있는데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해서 거기는 늘 한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지 않아?라고 하는 반론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블룸버그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픈 부분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한국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네. 가장 최약체로 떠올랐다. 특히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관해서 뭐냐면요. 말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여차하면 흔들린다라고 해서 늘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있고요. 예. 유럽은 이미 작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이라든지 이게 뇌관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들이나 이런 그 글로벌리한 언론들은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품, 상업 거품용 오피스 거품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약한가라고 자기네들은 늘 서구 사회 중심으로 봤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네. 한국이 이 부동산 관련한 금융 관련해서 그 불의 고리 이런 표현과처럼 예. 세계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었다라는 지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면 총선 이후에 부동산 PF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며 예. 4월 이기설, 5월 이기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험하지 않나라는 포인트가 지금 외신에서 잡혔다. 그래서 이것도 예. 역시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어서 연이어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노출되는 부분이 확실하구나 이런 걸 좀 참고할 만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살림 괜찮지 않아요. 지난해에도 세수 감소, 재정 적자, 사상 최대 국가 부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뭐 얘기는 더 할 것도 없이 저희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럼 올해는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1분기를 가지고 올해 전체를 다시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1분기에 나온 수치들을 봤더니 이건 뭐 작년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더 나아가는 방향이기는커녕 외려 작년보다도 더 안 좋은 시그널이 잡혔다라는 게 지금 위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 재정이 안 좋으니까요.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복지가 축소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요. 그럼 지금 재정 상황을 어떻게 예상해야 되고 실제로 정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대한 격차가 안 맞을 때 예. 자기가 원하던 그 예상했던 수입만큼 안 들어올 때 갑자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든요. 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 일시 차입이라고 해서 한국은행한테 돈을 꿉니다. 우리도 다 마이너스 통장마다 한도가 있죠. 정부의 한도는 50조입니다. 네. 연간 한도가 50조예요. 그런데 지금 1분기에 쓴 돈을 봤더니 1분기에만 무려 45조를 썼습니다. 벌써 거의 다 썼네요. 그리고 이제 넣었다가 또 갚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실제로 쓴 돈을 누적을 했더니 45조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마이너스 잔액이 33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심지어 가장 많이 썼다고 하는 해 어떤 해 2021년, 22년 뭐 그 전해들 보면은 연간
전체로 쓴 것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긴 안 좋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도 정부가 마이너스를 땡겼을 만큼 세입세출 구조가 정부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지경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세수가 가장 안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안 들어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법인세, 네. 뭐 종부세 이런 건데 감세라고 공격한 부분 저도 많이 인정합니다만 예. 감세 그 자체 영향이 작년에 세수 결손 56조 중 약 30조 내외라고 보면요. 예. 나머지는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올해도 감세는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올해는 어때? 작년보다 경기가 나와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올 것 같아? 라고 봤더니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잡혔는데 현재도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미 작년에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26% 이상 감소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요. 특히 대기업, 코스피 상장사 위주로 예. 법인세를 많이 내는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법인세를 많이 지탱해 줘야 되는데 충격적으로 본다면요.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0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의 법인세를 안 낸다고? 안 낸다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지금 작년 특히 코스피 상장사는 여러 가지 지금 그 결산에 따른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현대차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 부분 이게 회사들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60% 이상 급감했고요. 예. 그래서 적자에 들어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감세를 했다라는 그 부분 이외에 원래대로 들어와야 되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법인세 관련해서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요. 세수는요. 네, 나라 국가는 볼 것도 어떡합니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충격적으로 올해도 역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부가 지금 마이너스를 쓰고 있고 당연히 들어올 거로 예상했던 법인세 1년에 2번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좀 있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충격적으로 안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된다면 또 부채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1127조로 역대 최대 국가 부채를 기록했는데 IMF 예상에 따르면요. 1127조가 들어왔던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GDP 관련해서는요.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50% 밑으로 들어가면 건전재정이다라고 예. 정부가 얘기합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저는 논박이 있습니다만, 예. 근데 작년에 정부가 건전재정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50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예상은요, 56%. GDP 대비 마이너스 56%를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한 수준이겠죠. 법인세, 그러니까 결국 국가부채 등등등이 더 늘어나서 네.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 살림이 올해도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전 재정을 지향하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 안팎으로 네. 다 짚어주셨고 이번에는 하이브 건도 좀 짚어볼게요. 이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순식간에 시총에서 8,500억 원이 증발했다는 맞습니다. 소식입니다. 네. 하이브와 어도어 관계부터 일단 정리하고 시작해야겠죠. 네. 그 예전에 아마 이수만 뭐 양현석 이런 1세대 기획사들이 이제 지배하던 때에는 그분들이 다 어떤 그 연예인들의나 가수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매니징을 했었어요. 네. 심지어는 뭐 그 가수들의 머리 길이까지 다 패션까지 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손길이 묻어나는 건 장점이겠습니다만 단점은 그분들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상품이 출시가 안 되는 거죠. 연예인 상품이라고 죄송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게 산업화에는 맞지가 않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2세대 K-팝이 이제 글로벌리 산업화되면서 우리 기획사들이 시스템을 바꿨죠. 그래서 본부 형태로 내부적으로 뭐 당신은 뭐 트와이스 팀, 당신은 예. 뭐 무슨 팀, 넌 김혜영 팀, 박시동 팀 이렇게 네. 해서 개별적으로 사내에 이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면서 가는 회사 방식이 있고 네. 그게 이제 JYP 방식인데요. 하이브는 아예 사내 팀이 아니라 그 각각의 팀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별도의 회사로 독립시켜 버립니다. 자회사. 그렇죠. 모자 회사 구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이브의 특이한 시스템을 멀티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예.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장점은 바로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시장에 나오는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 예. 전문화할 수 있다는 게 뭐 우리는 힙합이야 그럼 힙합 가수들만 전문적으로 하고 예. 우리는 트롯이야 그럼 그만 전문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 색깔을 가미해서 경쟁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번에 그 멀티 시스템 내에서의 리스크가 산업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뭐냐 봤더니 독립성과 자율성을 줬는데 특히 이번에 하이브는 쉽게 말하면 모 회사고 자회사인 어도어라는 레이블이 네. 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뉴진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이브 얘기입니다. 하이브 얘기로는 뉴진스가 워낙에 이제 폭발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성장을 하다 보니 뉴진스에 대해서 이게 나의 오리지널리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도어의 대표인 민희진 씨가 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꿈꿨다. 그래서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라고 하면서 직무 정지와 감사를 요청하면서 이게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멀티 시스템 내에서의 지금 갈등이 수면으로 올라온 거죠. 예. 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하이브 지분 18%밖에 갖고 있지 않아. 우호 지분이라고 합쳐봐야 20%밖에 안 되는데 내가 경영권 탈취라니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만든 내 자식 같은 뉴진스에 대해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에서 새롭게 이번에 걸그룹이 출시가 됐는데 예. 뉴진스를 베꼈어. 나는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돌아온 것이 감사. 경영권 탈취라는 누명이야 라고 해서 이 문제는 경영권 탈취 문제가 아니라 그룹 내에서의 그 저작권이나 이미지에 대한 카피야라고 해서 전혀 다른 문제로 지금 현재 프레임을 치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들이 팩트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일단은 현재 여론은 약간 하이브 쪽에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문건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하이브가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자. 라든가 어디 사모펀드에 팔자라든가 하면서 실제로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 경영권 탈취 내지는 독립 시도가 있었다는 식으로는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경영진인 민희진 씨에게 여차저차한 내용을 물었는데 아직 그래서 그 감사 의견에 대해서 당신 말을 해봐라라고 한 시한이 어제였어요. 근데 그리고 오늘까지도 사실은 이제 법적 시한이고 어제까지는 이제 뭐 자산 반납 시한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민희진 씨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실제로 좀 논의 정도는 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여론은 일단 그쪽으로 조금 기우는 모양새인데 네. 문제는 이 시총이 하루 만에 거의 8,500억이 이틀 합쳐서 8,500원이 빠지면서 하이브가 출렁출렁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엔터 사업의 핵심은 그 가수나 그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 네. 팬심 여기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50-50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뉴진스라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경영진들끼리 자기적으로 조금씩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뉴진스라는 팀이 5월에 지금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 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연간 이 이벤트에 타격을 입고 그게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뉴진스 자체의 팀에도 영향을 주면서 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번지는 중이죠. 이게 어쨌든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굉장히 인기 대세 걸그룹이기 때문에 네. 더 논란이 된 것 같은데 현재 뉴진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뉴진스 어더워는 처음에 161억으로 출발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3천억에서 5천억으로 이 어도를 평가합니다. 왜냐면요. 뉴진스가 만들어낸 매출이 2년 차 만에 1,100억을 돌파했고요. 엄청나군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걸그룹 탑이 블랙핑크인데 현재 블랙핑크 활동이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현재 세계적으로 원탑 걸그룹이라서요. 증권가에서는 적어도 향후 1조에서 2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도어가요. 뉴진스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지분이 18%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요거는 어떻게 얻은 주식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의 자산으로 설립된 자회사거든요. 처음부터 민희진 대표가 자기 자본을 투여해서 18%를 갖게 된 게 아니고요. 100% 하이브 자본으로 시작했는데 뉴진스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 옵션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스톡 옵션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스톡 옵션 18%에 해당하는 주식을 나중에 저가로 매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성과급을 그 정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네. 이걸로 정말 탈취를 하려고 했던 게 가능했던 것인가? 자본주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이제 돌이켜 보면 하이브의 이사진, 그러니까 어도어의 이사진을 하이브에서 내려보냈었거든요. 그 이사진이 전부 다 현재 축출되고 민희진 측으로
이 사진이 전부 다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진이 뭘 할 수 있냐면 뭐 제3자 배정도 제3자 배정, 유상장자도 할 수 있고 등등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80%가 하이브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쿠데타,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를 만약에 하이브의 말이 맞다면요. 어떤 시나리오를 꿈꿨길래 경영권 탈취가 가능하다라고 억지로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본다면 예. 시나리오는 3개 정도 나옵니다. 미니진 씨 지분이 20%고 하이브가 지분이 80이니까 하이브로 하여금 30%를 팔지 않고는 못 빼길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30%를 사게 만든다. 그럼 30% 더하기 1주만 있으면 과반이 되니까요. 네. 그 시나리오 하나.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주식 대신에 새롭게 유상 증자를 해서 지금 있는 거를 2배 이상 유상 증자를 하면은 지분 가치가 지금보다 반이 낮아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통해서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예. 아니면 그냥 아예 법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하이브로부터 뭐 계약 해지를 유도해서 뉴진스를 데리고 짐 싸들고 나가자.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방식의 핵심은 결국에는 하이브가 팔지 않고는 못 빼기거나 뉴진스를 가지고 자기는 움직일 수 있다는 이 그림력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미니진스 측이 현재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에서 출시된 다른 걸그룹을 내 뉴진스를 베꼈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깔고 있는 공격이 아니냐. 왜냐 여러분 뉴진스 팬 여러분 뉴진스를 사랑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와 뉴진스는 이렇게 새롭게 가치를 창출했는데 네. 하이브 계속 있으면 우리의 가치를 베끼는 그룹들이 계속 나옵니다. 약간 명분을 만들기 그렇습니다. 위한 문제 제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얘기하시는 일각의 거죠.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자본주의적으로는 하이브의 완승이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뉴진스와 이 팬들의 움직임인데 아직까지는 뉴진스가 독려하는 움직임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팬들은 오늘 트럭 시위를 하면서 네.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미니지를 규탄하는 팬들 시위가 일단은 벌어지고는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하이브 쪽으로 유리하게 이 쉽게 말하면 경영권 탈취가 혹시 있었다면 이건 진압될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하이브가 미니진과 그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진에서 해임을 요구할 건데 예. 지금 사임을 요구했는데 사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법률적 분쟁은 최소한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버티면요. 예.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절차가 법적 절차를 필요하니.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여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경제 허준의 마지막 일갈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좀 저한테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몸에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거든요. 이 쓴소리 정부 당국이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도 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네, 경제 허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